네, AI 영상 제작 입문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보면 좋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툴을 쓰면 좋을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AI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AI 영상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영상에 다양한 툴의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 툴들과 이해관계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광고 없이 그냥 100% 저희의 좀 연구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어떤 AI를 써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최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록을 일단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AI 딱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의 툴에서 좀 다 하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록을 사용하면 이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뭐 LLM, 그러니까 채팅형으로 물어보는 것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영상 제작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의 툴에서만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보고 싶다면 그록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그록이 생각보다 그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이미지를 제작하는 거, 영상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채팅형 LLM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또 계속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어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면 되게 또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그록이 무료였어요. 이게 무료여서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 한 3만 원대로 되더니 이젠 한 10만 원대로 구독은 해야 적어도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좀 일괄적인 것들을 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게 하나의 툴에서만 구독을 하면 되니까 이제 영상 출력할 때마다 크레딧이 들거나 약간 이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비용인데 또 모릅니다.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면은 또 단가가 오르거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슈퍼그룹 그 헤비 이를 쓰면은 한 10만 원대 정도, 99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늘 바뀌는 거라서 저는 비용은 어지간하면 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좀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하기 좋다. 뭐 기획부터 LLM을 이용해서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 제작까지 그냥 그룹 안에서 한 번에 쭉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처음 접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왜냐면 처음에 이제 AI를 시작할 때 이게 뭐가 좋아요? 뭐 어떤 건 이거, 어떤 건 저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다가 되게 막상 영상 제작에 있어가지고 알아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그록이라는 툴을 좀 추천했고 저는 제가 한번 이 그록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떤 AI를 써야 되는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그록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툴에서 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툴들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효율성으로서 처음 접하기에 좋은 툴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각각의 툴들로 좀 잘 만든다면 현재 기준으로 어떤 툴들이 가장 좋은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LLM 같은 경우는 전 영상 제작에 있어가지고는 클로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퍼스 4.8 막 이런 식으로 오퍼스 계열로 쓰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버전으로 쓰면 쓸수록 더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그 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LLM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 중에 저는 이제 클로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이 클로드의 페이블이라고 또 다른 더 좋은 성능이 더 좋은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오퍼스랑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다. 영상 제작에 대한 좀 연출력이나 그 스킬에 있어가지고는 오퍼스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LLM은 클로드의 오퍼스를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는 미드저니. 이미지의 퀄리티에 있어서 되게 특화된 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루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거는 미드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적었는데 이게 매그니픽,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픽이었습니다. 매그니픽인데 그 매그니픽의 스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그렇게 제작하는 과정이 되게 효율적이라서 이 부분도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만든 이미지들을 좀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친다. 그래서 나노 바나나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 구글로 들어가고 GPT-2를 사용한다고 해서 GPT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API들을 이제 그 매그니픽에서 다 구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그니픽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라는 엄청 작업하기 수월한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원하는 형태로 계속 파생해서 그 영상들을 수정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필드나 다른 툴 쓰지 않고 매그니픽의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뭔가 나노바나나나 GPT-2 또 그 외의 툴들을 사용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매그니픽 자체에서도 그 업스케일링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좀 화질이 좀 열화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좀 보정하면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거는 그 젠스파크에 들어가 있는데 리크래프트 업스케일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쓰면은 약간 그 열화된 화질들도 복원을 하면서 좀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황에 따라 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썸네일이나 이미지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계속 매그니픽을 활용을 하니까 이 매그니픽 내에서 GPT-2를 사용하면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뭔가 약간 디자인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좀 GPT-2를 사용하면 좋다. GPT-2 이미지죠. 자, 그리고 영상화 있어 가지고는 클링 시댄스가 있겠지만 시댄스가 가장 지금은 똑똑하고 프롬프트의 이해도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상화에서는 시댄스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합성하는 거. 이제 영상에서 뭔가 수정할 부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를 수정하는 거는 이제 나노바나나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 매그니픽에서. 근데 영상을 수정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이제 완성된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바꾼다거나 촬영된 영상에서 어떤 요소를 바꾼다거나 약간 이런 판타지를 좀 넣는다거나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플로우에서 구글 옴니를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합성을 하는 부분에 또 예전에 다룬 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전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구글 옴니 같은 경우가 약간 안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좀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못 받아들인다거나 약간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클링 오원도 괜찮습니다. 클링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클링 오원도 쓸만하고요. 그리고 시댄스, 이 시댄스 영상화 모델인데 시댄스에서 옴니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은 그 인물의 질감이나 이런 게 기존보다 좀 깨지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액션이 많은 영상을 수정한다 이럴 때는 그 시댄스가 가지고 있는 약간 영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잘 따라가기 때문에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성할 때는 시댄스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합성은 이렇게 총 세 가지. 어떤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배경만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비블의 스위치 X라는 툴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노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배경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배경을 넣어가지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음악 생성에 있어가지고는 이것도 되게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중적으로 우리가 좀 사용하기에는 좀 수노가 좋다. 편하게 조금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현 시점으로 저는 수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의 멘트, 그러니까 성우 멘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는 사운드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나레이션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로 만들 수 있는데, 아나운서가 있는 거라든지 어떤 캐릭터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하는 거는 제일 유명한 건 타입캐스트랑 11랩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운드들을 좀 합리적인 비용에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 각각이 가진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시댄스를 가지고 인물 멘트를 만드는, 연기력을 갖춘 인물 멘트를 만든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 가지고 총 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시댄스, 타입캐스트, 11랩스. 타입캐스트는 한국인 그 목소리의 캐릭터들이 너무 다양하고 좀 연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타입캐스트고요. 11랩스도 연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좀 한국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랩스도 되게 좋은 툴입니다. 시댄스, 타입캐스트, 11랩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기능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미지 한 장을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립싱크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음성 그 사운드를 넣으면 그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입 모양을 따라하는 이런 게 아바타 기능인데요. 영상을 넣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넣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뭐 타입캐스트나 11랩스 이런 데에서 음성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미지에다가 넣는 형태.
특히 아나운서 음성들이나 인물이 말만 하는 거는 이 아바타를 사용하면 되게 좋은데요. 거기에서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비드 패브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피니트 토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래나 이런 걸 할 때 표정이나 이런 연기들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아바타에서는 비드 패브릭, 인피니트 토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업스케일링하는 거,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 그러니까 완성된 영상을 풀 HD인데 4K로 올린다. 뭐 720인데 FHD로 옮긴다, 올린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 스케일을 업스케일링하는 거는 이제 토파즈 AI를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그 리프레임 기능도 있어가지고 프레임 레이트를 30프레임으로 했는데 60으로 바꾼다거나 약간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그랬을 때 뭔가 화질 열화가 생기거나 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영상을 업스케일링 하는 거는 토파즈가 제일 낫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놨고요. 근데 AI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생겨나는 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그냥 이거보다 최강자는 현재 이 부분에서 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I로 영상 제작을 하려면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편집 프로그램이겠죠. 왜냐하면 결국 AI로 이미지나 영상을 뽑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의도로 이렇게 나열을 하려면, 그리고 음악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결국은 편집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에는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가 제일 뭔가 유명할 거고, 그다음에 다빈치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색 보정까지도 되게 능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캡컷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캡컷은 약간 조금 대중화돼서 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툴이고, 네,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좀 쉽게 나온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은 AI 영상 제작을 계속 해간다면 이 프리미어를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캡컷을 사용해보면은 프레임이 한 프레임 단위로 안 움직인다거나 계속 디테일해서 결국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프리미어 정도로 어쨌든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좀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해보면 이 안에서 결국 못하는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익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막 월결제 이런 식으로 또 유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좀 괜찮은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미지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출력해서 그 이미지에 좀 디테일을 수정하고 나중에 영상화를 또 돌리는데, 이미지 단에서 디테일을 수정하면 또 그렇게 영상화가 잘 되거든요. 이미지를 수정하는 그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는 그래도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입니다. 그냥 어도비에 좀 포토샵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AI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벤트 기간처럼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비용적으로 합리적이었는데 점점 이제 그 가격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소모하는 리소스가 많아서 그런지 결국은 지금은 AI 영상 제작도 전혀 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첫 번째는 좀 본체에서 사용해라라고 일단 적어놨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좀 영상 출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 이미지 출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제 내가 클링을 쓴다 그러면은 그 클링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시댄스는 드림이나에서, 바이트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드림이나에서 하는 게 낫고, GPT나 나노바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그니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GPT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다음에 뭐 구글 스튜디오 가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류도 많고 속도도 느리고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의 API를 사 가지고 유통을 하는 매그니픽. 근데 이미지는 별로 안 비싸거든요.
뭐 음성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도 별로 안 비싸요. 결국 비싼 이 클링이나 쉿댄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본체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매그니픽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려 봅니다. 동대문이라고 치면 그런 겁니다. 그 옷들을 되게 좀 싸게 도매로 많이 구매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유통에서 이제 저희한테 가까운 이런 매장들에서 팔잖아요.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원래 이것들을 유통하는 그 메인에서 가는 게 제일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그니픽이나 힉스필드, 바나나 이런 형태로 어쨌든 다양한 그 AI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에는 약간씩 수수료가 출력할 때 붙어가지고 한 1.1에서 2배 막 이 정도의 그 본체 대비로 이제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그 매그니픽 힉스필드 이런 데서 출력하기에 되게 편합니다. 뭔가 구성이 잘 돼 있어서 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출력할 때는 워낙 그 비용들이 높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에서 출력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그냥 그룹 하나에서 다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을 아끼는 방법 설명드려보면 프로모션을 활용해라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매그니픽이나 힉스필드, 바나나 이런 쪽에 그 다양한 그 API를 구매하는 이런 유통사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이 본체보다 더 비싼 게 맞습니다. 수수료가 좀 붙어가지고 더 비싼 게 맞는데 또 프로모션 같은 걸 할 때는 더 싸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뭐 런웨이에서 쉿댄스를 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이벤트를 한다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툴이 처음 나왔고 그 API로 이제 구매하는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혹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뭔가 무제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할인 정책들을 좀 과감하게 한다거나 여기를 이제 구독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계속 무료라든지 뭐 나노바나나는 계속 무료라든지 뭐 클링 2.5는 계속 무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들을 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좀 출력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타트업들도 그렇거든요. 어쨌든 어떤 새로운 툴이 나오면 처음에는 일단은 이거를 써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다 무료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일부 좀 유료로 또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엔 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AI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툴로 사람들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할인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의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제한이나 약간 이런 것들은 많이 열어두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로만 좀 서버를 열어놓는 거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되게 느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은 반드시 좀 종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령 런웨이에서 쉿댄스를 이제 무제한 쓰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이제 환불을 해주면서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중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버리면 결국 그 손해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긴 어렵고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여기서 잠깐 사용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 서비스를 누렸으면 또 나중에 다른 툴을 쓰거나 그러면 조금은 좀 이벤트의 효과들만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영구독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제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힉스필드인데요. 이게 막 1년 동안 뭐 이거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막 작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힉스필드에. 어쨌든 프로모션처럼 사람들이 되게 이거 좋은 거다라고 유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상 해보면 되게 이상하게 좀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플랫폼들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걸어놨는데 막상 써보면 우리가 아는 쉿댄스가 아닌데 우리가 아는 원래 그 스펙이 아닌데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API를 구매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각각 발휘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프로모션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간 구독을 피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AI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최고라는 툴이 6개월 뒤에는 대체될 수 있고요. 그게 진짜 바뀌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심지어 AI 영상 제작을 좀 제대로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도 한 1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정도의 수준이 1년도 채 안 되고 계속 한두 달마다 베스트인 AI 툴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 구독을 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월간 구독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더 비쌉니다. 연간 구독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연간이 더 할인이다, 아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애를 쓰다가 다른 애가 더 좋은 애가 나오면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결국 손해를 보면서 다른 애를 또 쓰게 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월간 구독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그런데 이제 어떤 툴을 가입하고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좋다고 생각해도 진짜 오랫동안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입을 해두고 그다음에 바로 결제 취소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 달은 지속이 되는데 한 달 뒤에 자동으로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한 달 뒤에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통장에서 계속 돈이 막 2만 원, 3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구독 취소 안 했는데 여기서 돈이 왜 나가지? 약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간 결제를 하더라도 바로 취소를 눌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내가 월간 구독을 하고 싶더라도 처음 선택이 연간 구독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한 달만 써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연간 구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되게 또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연락이 늦는 경우도 많고 뭔가 일부러 피하는 건지 되게 그 회신이나 이런 게 되게 늦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월간 구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취소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것들, 제일 좋다라고 제가 추천한 AI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AI들을 추천드린 거는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들 중에 그냥 월 구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저 자체도 이것들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거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연간 구독하지 마시고 그냥 월간 구독하고 취소를 꾹꾹 눌러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AI를 처음 접할 때 되게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다음에 실제로 당하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짜 사이트를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경우 피해자들 진짜 많아요. 나노바나나 검색하고 미드저니 검색하고 GPT-2 막 이렇게 검색하면은 본 사이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바나나라는 사이트는 애초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나노바나나가 좋다고 하니까 나노바나나를 검색하는데 그러면 그냥 나노바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이트가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나노바나나 API나 GPT-2의 API를 가져와 가지고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남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글에서 나노바나나를 검색하면은 모르는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는 본 사이트가 맞긴 맞죠. 근데 사실은 매그니픽에서 쓰지 이런 데서 쓰지 않거든요. 뭐 아트리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그냥 나노바나나라는 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결과적으로는 낚시를 위해서 만든 사이트들입니다. 여기가 나노바나나를 쓴 메인 툴이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정보를 얼핏 아는 사람들은 여기 사이트에서 결제해서 하면 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데 쓸 수는 있으니까 사실 상관은 없지만 매그니픽을 쓰고 이제 엑스필드를 쓰고 약간 바나나를 쓰고 약간 이런 이유가 거기에서만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아무 데나 쓰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드저니라고 쳤는데 이 미드저니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막 클링이 제일 위에 나오고 뭐 다른 애가 나오고 한참 뒤에 미드저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낚시 사이트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좀 검증된 곳, 좀 활용도가 높은 곳들을 활용하는 게 좀 안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드저니는 미드저니에서 쓰고 나노바나나 GPT-2는 매그니픽에서 쓰는 것처럼 뭔가 그래도 쓸 이유가 있는 곳에서 쓰는 게 낫지 이런 함부로 이런 낚시 사이트들 들어가가지고 괜히 이상한 사이트들인 경우들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애초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은 게 사람들을 낚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정상적인 곳들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세 글들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모든 사이트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괜히 잘못된 곳에 들어갈 일 없게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제 강의 같은 거 들으시는데 많이들 최신 강의인지 되게 확인하는 게 중요를 합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볼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경쟁이 가득한 시대라서 계속 얘가 더 좋다가 얘가 더 좋다가 이때 안 됐던 게 한 달 뒤에 되고 또 한 달 뒤에 안 됐던 게 또 몇 주 뒤에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엄청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 AI 시장에서 그때만 해도 시댄스도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약간 영상을 수정하는 기능도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나노바나나도 그때는 2가 안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엄청 옛날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늘 인지하시고 좀 최신 강의를 보시는 게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유튜브에 리뷰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지금 유튜브 리뷰를 하면서 뭘 조심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상들도 진짜 많습니다. 되게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다가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광고를 위한 약간 과장 리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광고를 유튜버가 받기 시작하면 그 광고에서 요청하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만들고 또 컨펌을 받아야 되고 수익화가 되려면은 그들이 만족해야 결국 그 영상이 이제 그 AI 회사들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들에 있어서 이제 진실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숨기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광고를 하면서도 되게 필요한 정보들을 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과장 리뷰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리뷰 메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힉스필드 그리고 탑뷰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기능들도 다 너무 좋다라고만 표현해요. 유튜버들이 힉스필드 광고 요청 엄청 많이 오거든요. 보면 되게 다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힉스필드에 어떤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가입을 하면은 좀 더 혜택이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유튜브를 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약간 주소를 타고 가입해라 이러면은 100%는 신뢰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러 들어라라는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리뷰 광고는 유튜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고 컨텐츠를 지속할 수가 없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리뷰 광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존중하지만 또 보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100% 신뢰하기보다는 이거는 광고니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과장이 있겠구나. 여기에서 좀 단점들은 일부러 설명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과 알아두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AI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지만 또 이제 메일이 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일로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AI에 대한 광고를 해버리면 제가 솔직한 정보들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AI에 관련된 광고는 좀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AI 영상 제작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툴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강조하는 부분들은 마스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마스터하지 말고 그냥 필요할 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아예 모르고 포토샵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보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집하는 여자, 비디오 클래스 이런 데에서는 되게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그 정보들을 너무 잘 전달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뭐 새로운 AI로 더 쉬워진 프리미어 2026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한 3-40분 정도의 영상으로 그 한 편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쭉 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라는 감은 잡힙니다. 딱 그 감까지만 익히면 돼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텔유라는 방구석에서 포토샵 2시간 만에 기초떼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따라만 해봅니다.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포토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채널을 한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따라해 보고요. 이럴 때 그렇게만 해서 그냥 '그 툴이 이런 툴이구나.' 정도만 판단을 하시고 절대로 내가 이 이후의 툴을 기능 하나하나 해 보면서 마스터하지 마라라는 게 약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공부 포인트입니다. 영상을 잘하는 사람들도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도 프리미어 프로를 잘하거나 포토샵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냥 영상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거에 맞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실습 1, 2, 3, 4 이런 것들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쓰고 싶다 이럴 때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떤 전환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럼 프리미어 전환 효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연출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면 되는 거지. 이 툴을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마치 뭐 입시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영상이라는 학문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툴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렸다면 영상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좀 말씀을 가볍게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한 편을 끝까지 완성을 해봐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툴 공부하고 뭐 영상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고 영어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생각한 내 기본 시력을 가지고 한 편을 끝까지 완성해 보는 게 이게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저는 드리고요. 그래야 이제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난 이런 시나리오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가 있으면 그렇게 일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순서다. 그렇게 일단 한 편 만들다 보면 이제 그 영상을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영상의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기획이든 연출이든 그러니까 이제 컷과 컷의 연결이든 그다음에 생성을 하는 방법이든 편집이든 뭐 오디오 작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공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영상을 할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좀 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커지는 거지 아예 그냥 각각의 뭔가 기획에 대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출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계속 그냥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실력 향상에 있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박사가 될 거다, 교수가 될 거다, 이렇다면 그 깊은 이론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그 실무로 접하는 게 좀 영상에서는 가장 빠른 실력 향상이 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그거에 맞게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면서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게 가장 좀 이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AI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AI는 막상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룹 하나 먼저 해본다라고 하면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용해봤으면 다른 툴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이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다 툴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이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진짜 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하나만 써봤다.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 모든 툴들이 LLM도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영상 이미 생성하는 거, 영상 생성하는 거 다 되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익히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해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GPT든 제미나이든 아니면 뭐 그룹 안에 있는 그 LLM이든 클로드든 물어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또 다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은 그 저도 이제 또 상세글에 남겨둘 텐데 그 영상 독학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또 이제 서로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단톡방에 와주시면 같이 좀 정보를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좀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에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영상 독학 채널에서도 계속 새로운 저희가 진짜 실무에서 쓰고 있는 새로운 AI에 대한 테스트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짜 실무에서 제작하던 그 영상들의 클라이언트들의 허락을 맡아서 이런 제작 노하우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서 이 지식들을 또 접하면서 이제 노하우라는 게 각자 생기잖아요. AI를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런 정보 공유의 시간을 또 갖기로 한 게 있습니다.
네, 2026년 7월 24일에 진행하는 이제 영상 독한 것들이라고 해서 어느새 오프라인 모임 3회째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노하우들도 많이 공유하고 각자 만든 영상들도 공유하면서 서로 질문도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외에도 수많은 유튜버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각각 새로운 툴이 나오면 그런 툴들에 대한 리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얻으면 돼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공부가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접해보고 노하우들을 알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 영상 제작을 위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결과적으로 영상이라는 하나의 표현 수단을 얻으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웅피디였습니다.